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손흥민이 공항 라운지 데스크에 조용히 말을 걸었다. 라운지 내부는 겉보기엔 조용했지만 누군가 손으로 쉿하고 입술에 대는 소리가 들릴 만큼 긴장감이 팽팽했다. 고객님 본인 티켓과 멤버십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카운터 직원이 딱딱한 톤으로 응수했다. 이미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저만 두 번씩 확인해야 하죠? 손흥민은 억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다시 여권과 티켓을 내밀었다. 그런 규정입니다. 우린 VIP 라운지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해요. 그 순간 뒤에서 대기하던 한 매니저급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그는 명찰에 강 매니저라고 쓰여 있었다. 손님 이곳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강 매니저가 시선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이름이 흥민이라고요? 혹시 무슨 축구 선수 옆에서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아니 저 사람 진짜 손흥민 아니야 하고 속닥였지만 강 매니저는 들은 채도 않고 고개를 돌렸다. 보통 유명하다고 자칭하는 사람들 중에 잘못된 정보로 접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의 태도는 누가 봐도 뾰족했고 인상이 찌푸려져 있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예약도 했고 라운지 사용권도 있어요. 손흥민의 어조가 점점 단단해졌다. 그렇다면 보안 절차에 협조해 주셔야죠. 강 매니저가 묘하게 비꼬는 투로 말했다. 여긴 내 집이나 다름없으니까.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핸드폰을 들어 무언가를 찍기 시작했다. 저 사람 정말 손흥민 맞는데 왜 저렇게까지 글쎄 보안은 중요하다지만 좀 지나치지 않아 공항 라운지 한 구석에서 무료 신문을 읽던 청년도 화들짝 고개를 들었다. 이거 녹화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뭔가 이상해. 아직도 티켓이 문제인가요? 손흥민이 살짝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주변 이들은 그를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티켓 문제라기보단 본인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강 매니저는 서류라는 말을 굳이 강조하며 말했다. 추가 서류요. 제 신분증과 여권, 그리고 탑승권 이미 드렸는데요.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도대체 뭘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다른 직원이 조심스레 끼어들었다. 매니저님, 사실 규정에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강 매니저는 손을 들어 그 직원을 제지했다. 나한테 규정을 가르치려고 내가 몇 년째 여기서 일해 왔는데 규정을 누가 더 잘 알겠나? 라운지 곳곳에서 수군대는 소리와 핸드폰 카메라, 셔터 소리가 섞여 들렸다. 시끄러운 방송 안내 멘트가 지나가자 분위기는 더 살벌해졌다. 그리고 이 라운지는 인천국제공항의 플래티넘 VIP 라운지 항공사 중에서도 고급 고객만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 유명했다. 여기가 그렇게 난리 날 곳인가 하고 지나가는 여행객이 투덜거렸고 직원 한 명이 죄송합니다. 잠시만 시끄럽습니다. 하고 급히 응대했다. 라운지 전체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고 강 매니저는 계속해서 손흥민을 곤란하게 몰아세웠다. 저기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계시면은 지금 여기 공항 라운지에서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실시간으로 촬영하는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주변 승객들이 더 많은 관심을 보냈다. 뭐야, 이런 일은 처음 보는데? 공항 측에서 나중에 해명하겠지. 난 유튜브에 올려야겠다. 시선이 집중되고 카메라가 돌아가고 모자와 편한 옷차림으로 조용히 비즈니스석을 타려던 손흥민에게 이 상황은 곤욕이었다. 그러다 그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다시 한번 데스크를 바라봤다. 강 매니저님, 제발 정상적으로 처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규정 이상으로 저에게만 까다롭게 구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당이라는 말 쓰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보안은 곧 우리 라운지의 생명입니다. 유명인 흉내를 내고 들어오려는 사람들은 매년 수십 명도 넘어요. 그럼 제게 확인할 게 있으면 하시고 그걸 절차에 맞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저 몇 번을 설명해야 해요.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일단 저쪽 대기 구역에서 기다리세요. 다 확인되면 모셔갈 테니까. 그 말이 끝나자 곁에 서 있던 어린 학생으로 보이는 소년이 손흥민을 붙잡았다. 형 TV에서 봤어요. 진짜 손흥민 맞죠? 손흥민은 기가 막힌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년은 갑자기 옆에 있던 친구에게 봐봐. 나 맞다고 했잖아. 하고 신나게 외쳤다. 아이의 해맑은 목소리가 라운지 안의 묘한 긴장감을 잠시 덜어냈지만 강 매니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기 애들은
저쪽 일반 대기석으로 가도록 하세요. 강 매니저가 다른 직원에게 명령했다. 매니저님 아이들이 그냥 혹시 사인을 받으려던 건 여긴 놀이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승객에게 규칙은 공평해야 해요. 그가 목소리를 높이자 라운지, 아니 또 한 번 조용해졌다. 주변에 있던 승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젓거나 휴대폰을 다시 드는 모습을 보자 손흥민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 쪽으로 다가갔다. 괜찮아요. 다음에 공항에서 만나면 사인도 해줄게. 그리고 조용히 손살에 치며 눈으로 아이들을 달랬다. 자, 이동하세요. 강 매니저는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신경질적인 손짓으로 아이들을 내쫓았다. 잠시 후 한 중년 여성 승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사람에게 작은 소리로 말을 건넸다. 아니, 저분 정말 손흥민 맞다니까. 한국 대표팀 주장도 하고 해외에서 뛰는 그 스타잖아. 옆에 앉은 남성이 머리를 긁적였다. 나도 그렇게 들었는데 저 매니저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막 대하는 것 같아. 뭔가 너무 심하지 않나. 그러자 또 다른 승객이 이런 거 언론에 나오면 난리 날 텐데. 공항 라운지 서비스 문제가 터지는 거지. 하고 걱정스럽게 덧붙였다. 그때 휴대폰을 들고 있던 사람이 조심스레 말했다. 녹화 중이에요. 혹시라도 억울한 상황이면 증거가 되어줄지 몰라요. 라운지 안은 고급스럽고 세련된 인테리어에 은은한 조명 아래서 깔끔한 스낵바와 커피 머신이 자리하고 있었다. 공기가 차분해야 할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긴장감 어린 웅성거림이 바닥을 타고 울렸다. 유리창 밖으로는 비행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어둑해지는 하늘이 곧 야간 비행의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잠깐의 대기 끝에 다른 직원이 다급히 달려와 강 매니저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강 매니저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래, 그래도 절차는 절차대로 해야지. 유명인이라고 그냥 보내주면은 규정이 무슨 소용이야. 직원이 당황스러운 얼굴로 하지만 손님들이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 이미 이 상황을 찍어서 SNS에 올린다는 분들도 있고 하고 말하자 강 매니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훑어봤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난 내 원칙대로 할 거야. 그때 라운지 한쪽에 있던 다른 직원 윤대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매니저님, 일단 그분이 실제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축구 선수라는 건 확인이 됐습니다. 국가대표 출신이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회사 측이 곤란해질 텐데요. 그렇게 유명하다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어 설령 유명해도 여기 들어오는 절차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해. 윤 대리는 한숨을 내쉬며 네 맞습니다만 지금은 그 공평함의 수준을 지나친 것 같아서요. 다른 분들은 신분증 한번 확인하면 바로 입장이던데 강 매니저는 돌아서며 중얼거렸다. 공평 난 제대로 하고 있어. 누가 더 까다롭다 할지언정 규정은 규정이야. 시간이 흐르자 손흥민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일부는 당황한 눈빛으로, 일부는 화가 나 있는 표정으로, 또 일부는 단지 호기심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 한 젊은 여성 승객이 용기를 내어 강 매니저에게 말을 걸었다. 실례합니다만 이분이 정말 본인임을 증명할 서류나 정보가 이미 여러 번 확인되었는데 왜 아직도 입장을 못하는 거죠? 그냥 유명인이라고 주장만 하는 분이 아니라 다들 알잖아요. 손님은 관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우리 보안 절차 문제입니다. 강 매니저는 매섭게 대답했다. 그래도 이건 좀 지나쳐 보이는데요. 여성 승객이 더 말하려 하자 강 매니저는 손을 내저었다. 문제 있으면 공항 측에 공식적으로 컴플레인 넣으세요. 지금 저는 제 일 하는 중이고요. 그러자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공항에 정식으로 문의 넣겠다더니 벌써 문의가 들어갔나 봐. 어떤 노신사가 휴대폰을 확인하면서 말했다. 내가 친구한테 연락했는데 그 친구가 공항 운영실에 근무하거든. 그 말에 강 매니저가 슬쩍 뒤돌아봤다. 그래서 뭐요? 그런다라고 규정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노신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지나가던 사람들이 전부 SNS에 올리고 지금 이 라운지 별점 낮아지고 항해 폭주할 거라고 하던데 그럼 귀찮아지는 건 당신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저는 제 일만 잘하면 됩니다. 강 매니저가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손흥민은 더 이상의 말다툼이 무의미해 보였는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대기 의자에 앉았다. 그를 알아본 사람들은 오히려 더 화가 난 듯 보였다. 아니 축구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손흥민 얼굴은 알잖아. 이렇게 소란 피우다가 나중에 뉴스에 크게 나면 어쩌려고 저러지 그러게 말입니다. 저기 매니저 진짜 융통성이 없네요.
라운지 내부 공기가 점점 차가워졌고 직원들은 다소 눈치가 보이는지 조용히 업무만 보고 있었다. 몇몇 사람들은 곧 탑승해야 할 비행기 시간 때문에 자리를 뜨기도 했다. 그러나 더 많은 이들이 남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약 10분 후 안내 방송이 한번 울렸고 단체 관광객들이 새로운 라운지 이용을 위해 몰려들었다. 이들은 상황을 보고 의아해하며 서로 귀옛말을 주고받았다. 저 사람 TV에서 많이 봤는데 왜 저러고 있지? 글쎄 뭔가 억울한 상황인가 본데 라운지 측에서 맡고 있나 봐. 강 매니저는 그 와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만하게 서류를 확인하거나 새로운 손님을 받았다. 그러다가 문득 손흥민 쪽으로 시선을 던지며 헛기침을 했다. 자, 이봐요. 아직도 여기서 기다릴 겁니까? 손흥민이 참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제가 지금 항의할 곳이 없으니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이미 신분 확인도 다 했는데 왜 이러시는지 글쎄 나도 모르겠네요. 그냥 느낌이 이상해요. 유명인 행세하는 사람 치고 이렇게 끈질긴 경우도 있으니까 끈질긴 게 아니라 제가 정당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 권리라는 거 제가 아직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이 말을 듣고 군데군데서 탄식 소리가 흘렀다. 그러자 구경하던 젊은 남성이 들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세워들었다. 강 매니저님, 지금 하신 말씀 다시 해보실래요? 여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강 매니저가 그쪽을 향해 노려보았다. 당신이 뭔데 간섭이야. 사적인 녹음이나 녹화는 불법일 수 있습니다. 꺼주세요. 공공장소고 저는 개인적으로 증거를 남기고 있는 겁니다. 불법인지 아닌지는 법원이 가려줄 테고요. 정말 끝까지 맞서보자는 거죠. 좋습니다. 난 규정대로만 할 거니까. 옆에서 윤 대리가 땀을 닦으며 매니저를 달래려 했다. 매니저님, 제 생각엔 이 정도면 충분히 신분이 확인됐으니 입장을 윤 대리 당신은 빠지세요. 이건 보안 문제이기도 하고 내가 책임질 사안이야. 하지만 매니저님 손님 불만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저분이 맞는지 여부는 아까 벌써 됐어. 당신이 정 못 믿겠으면 직접 사장님께 보고라도 하든가. 그런데 바로 그때 공항 운영본부 직원들이 급히 라운지 안으로 들어왔다. 4명 정도가 무정이를 들고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강 매니저에게 다가갔다. 여기가 문제가 생겼다던데 무슨 일이죠? 한 명이 물었다. 강 매니저는 가슴을 펴고 대답했다. 아, 저분이 본인 신분을 제대로 확인시키지 못해서요. 유명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린 절차에 따라 추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운영본부 직원 중 한 명이 눈살을 찌푸리며 여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무언가 조회하는 듯 했다. 매니저님 확인 결과 이분은 진짜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 씨 맞습니다. 제발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규정이 있는데 이렇게 바로 들여보내면 어떡합니까? 이미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가 커져서 공항 이미지의 타격이 심각합니다. 소문 퍼지는 중이에요. 강 매니저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전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손흥민이라 해도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라운지 입장에서는 그 순간 사람들이 일제히 한숨을 쉬었다. 손흥민은 지친 기사액으로 운영본부 직원에게 작게 인사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직원은 당황스럽게 아닙니다. 손님. 피해받은 건 손님이니까요. 하고 대답했다. 강 매니저는 쏟아지는 시선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이 옳다는 듯 굳게 서 있었다. 마치 네가 무슨 스타든 상관없다고 외치는 표정이었다. 이제 분위기는 완전히 나뉘었다. 거의 모든 승객이 손흥민 편을 들었고 일부는 운영본부 직원에게 저 매니저 당장 조치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항의하고 있었다. 맞아요. 이렇게 된 이상 공식 사과해야 합니다. 유명 인사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공정이라는 이름 아래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강 매니저는 조용히 라운지 한쪽으로 물러났다. 그러나 아직도 얼굴엔 순순히 인정할 수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손흥민이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다. 저 매니저님, 물론 보안 절차가 중요하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까부터 저만 과하게 심사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제가 해외에서 오래 활동하느라 국내 절차가 불편한 걸 수도 있지만 최소한 다른 손님들과 동등하게 대우받길 원합니다. 강 매니저가 삐딱하게 웃었다.
이제 와서 모두가 당신 편이니 내 잘못이라는 식으로 몰아가시나 보네요. 아니요. 그저 제 권리를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라운지 관리가 결국 공항 이미지를 대표한다고 생각해요. 다들 이런 불편을 겪으면 곤란하잖아요.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한층 격앙되려고 할 무렵 갑자기 한 관제센터 직원이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손흥민 선수님, 저희가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라운지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할 테니 탑승 전까지 편히 쉬세요.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어서 비행기 시간 맞춰 출국해야 해서요. 하지만 그 순간 강 매니저가 강하게 외쳤다. 이봐요, 공항 직원이라고 규정을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라운지 책임자입니다. 절차상 제가 입장 오케이 사인을 안 했다고요? 직원은 난감한 표정으로 상위 기관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기자들도 온다고 하고 이 사안이 크게 보도될 예정이라서 더 지체하면 곤란합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강 매니저는 얼굴이 붉어지며 기자들 그렇게까지 할 겁이 없잖아요. 내가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하고 투덜거렸다. 관제센터 직원이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벌써 SNS에 실시간으로 올라간 영상이 많아서 회사 본부에서도 이 문제를 중대하게 보고 있습니다. 매니저님께서도 협조해 주세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나중에 정정하고 사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강 매니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주변 승객 몇몇이 사과하셔야죠. 하고 조용히 외쳤다. 누군가는 너무한 거 아니냐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결국 강 매니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하지만 여전히 뾰로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제가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드립니다. 근데 이게 다 보안 절차 때문이었다는 점은 이해해 주셔야 해요. 그러나 그의 말에 곧바로 한 승객이 반발했다. 오해라니요. 계속해서 개인을 몰아세웠잖아요. 서류가 부족하다고도 하고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도 하고. 맞아요. 이런 식이면은 다른 손님들도 겁나서 못 오겠어요. 다른 사람이 거들었다. 강 매니저는 주변의 비난에 밀려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다시 입술을 뗐다. 죄송합니다. 선생님께, 아니 손흥민님께 심적 불편을 끼쳤다면 사과드릴게요. 손흥민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공항 보안 절차가 중요하다는 건 이해해요. 그런데 매니저님께서 본인을 방어하려는 의도가 너무 지나쳤던 것 같아요. 이제라도 사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변이 한결 차분해지자 관제센터 직원이 다시 한번 안내했다. 손님 이제 편안히 라운지 이용하시고 탑승 시간에 맞춰 이동하시면 됩니다.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손흥민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감사합니다. 지금 이 사태로 다들 피곤했을 텐데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돼서 다행이에요. 하고 말했다. 그러자 라운지 여기저기서 됐어. 이제야 제대로 사과받았네. 손흥민은 참 침착하네. 하고 긍정적인 말들이 흘러나왔다. 한쪽에서는 처음에 저렇게 풀었으면 됐을걸 하는 아쉬운 목소리도 있었다. 매니저님, 저희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윤 대리가 조심스럽게 첨언하자 강 매니저는 별다른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한 승객이 일어서며 박수를 짧게 쳤다. 그러자 몇몇이 따라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라운지 내의 긴장감이 조금은 풀렸다. 이제 공항 라운지도 뭔가 개선이 필요하겠네요. 누군가가 작게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손님을 의심부터 하기보단 친절하게 절차를 밟는 게 먼저죠. 운영본부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이미 본부에서도 다 인지했고 보안 절차와 함께 고객 응대 매뉴얼 전반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손흥민 님이 아니었더라도 이런 식이면 문제될 수 있잖아요. 오늘 계기로 서비스가 좀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한 승객이 뒷말을 잇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 매니저는 무언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지만 이미 상황이 정리되는 분위기에 굳이 끼어들지 않았다. 손흥민은 다른 승객들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네며 죄송합니다. 시끄럽게 해서. 덕분에 해결 잘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자 한 아주머니가 아유, 당연하죠. 오히려 우리가 더 죄송해요. 마음고생 많으셨겠어요. 하고 말했다. 뒤이어 젊은 여성 승객도 그에게 다가갔다. 사실 전 손흥민 선수 엄청난 팬이거든요. 사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손흥민은 환하게 미소 지으며 물론이죠. 지금은 조금 바쁘지만 잠깐이라도 해드릴게요. 하고 흔쾌히 응했다. 조용히 숨어있던 아이들도 다시 나타나 손흥민에게 달려왔다. 형 진짜 사인 받을 수 있어요. 당연하지. 아까 못 챙겨줘서 미안해. 손흥민은 환한 웃음으로 아이들의 공책에 사인을 해주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강 매니저는 옆에서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왠지 모르게 스스로 당혹스러운 기분이 드는지 그는 한껏 굳었던 표정을 서서히 풀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와 작게 입을 열었다. 저 손흥민님, 제가 아까 너무 예민했어요. 사실 요즘 가짜 신분으로 라운지 이용하려는 사례가 많아서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선 넘게 굴었네요. 손흥민이 그 말을 듣고 짧게 미소 지었다. 괜찮습니다. 이제 다 잘 해결됐잖아요. 앞으로는 더 유연하게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일은 제가 한동안 반성해야 할 듯합니다. 혹시 시간이 지나서라도 정식으로 다시 사과드릴 기회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가라앉아 있었다. 곁에 있던 운영본부 직원이 마무리를 짓듯 안내했다. 자, 그러면은 손님께서는 편하게 라운지 이용하시고 시간 되시면 탑승구로 이동해 주세요. 저희가 모든 절차는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흥민은 그제야 진짜 편해진 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안쪽 자리에 앉았다. 그 사이 라운지 안에서는 와, 다들 그래도 해피엔딩이네. 큰일 날 뻔했지. 뭐야? 매니저가 끝까지 사과 안 했으면 난리였을 거야. 같은 대화가 오갔다. 한 중년 남성은 동료에게 우리도 이런 거 보고 배워야지. 사소한 거라도 고객이 억울함을 느끼면 어떻게 일이 커지는지 말이야. 하고 중얼거렸고 동료는 맞아 결국 서비스업이잖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순간 라운지 내 방송 스피커에서 차분한 안내 멘트가 흘렀다. 안녕하십니까 고객 여러분. 이번 건으로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공항 측과 라운지 측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를 듣고 몇몇이 오 공지까지 나오네 하고 놀라워했다. 이후로는 공항 라운지에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훨씬 줄어들었고 직원들은 훨씬 유연해졌다. 강 매니저 역시 불합리한 절차를 고집하는 대신 고객 응대를 좀 더 친절하게 하도록 변했다. 회사 측에서도 빠른 대처를 위해 직원 교육을 늘리고 실제 유명인을 비롯해 모든 승객을 공평히 대접하기 위한 내부 지침을 다시 점검했다. 손흥민은 잠시 자리에서 쉬며 준비된 간단한 다과를 먹었다. 주변 사람들이 여전히 그에게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는 최대한 조용하게 다가오는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짧게 사진도 찍어주었다. 그러던 중 한 어린 소년이 그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형 나중에 또 한국 경기 볼 수 있나요? 외국에서 오래 뛰셔서 아쉬워요. 손흥민은 웃으며 어차피 국가대표 경기는 계속해서 한국에 올 테니까 그때마다 보러 와줘. 응원 고마워. 하고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다. 곧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주변인들이 작게 손을 흔들어 인사를 건넸고 손흥민은 모두들 감사합니다. 오늘 일로 불편하셨을 텐데 제게도 큰 배움이 됐습니다. 하고 고개 숙여 인사했다. 어떤 이들은 화이팅을 외쳤고 어떤 이들은 몸 건강히 다녀오세요 라고 응원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강 매니저는 천천히 다가와 다시 한번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오늘 많이 귀찮으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 일 계기로 제가 좀 더 겸손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그저 일가의 손님이었다 해도 이런 응대는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앞으로는 함께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하고 답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좋은 경기 보여주세요. 강 매니저의 마지막 말에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가방을 챙겼다. 출구 쪽에서 그를 기다리는 운영본부 직원이 작게 인사를 건넸다. 안전한 비행 되세요. 다음에도 공항 이용하실 때 더 나아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운지를 나서며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며 그를 배웅했다. 누군가는 손 선수 화이팅하고 또 누군가는 고맙습니다 하고 웃었다. 그렇게 일이 정리된 뒤 공항 라운지 내부에는 묘한 여운이 남았다.
곧바로 직원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고 고객 응대 가이드를 새로 작성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강 매니저 역시 더 이상 불쾌한 표정이 아니라 무언가 결심한 얼굴로 바삐 움직였다. 아까 너무 과한 건 나도 인정해야지. 그가 독백하듯 중얼거렸다. 윤 대리가 다가와 가볍게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매니저님, 이제 우리도 진짜 달라져야죠. 사장님께서도 연락 오셨는데 재교육이랑 매뉴얼 개정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래, 알겠어. 오늘 일로 우리가 많이 배운 세민이 잘 반영하면 되겠지. 며칠 뒤 SNS와 언론에서는 공항 라운지 손흥민 사건 이후 대대적 개선 추진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사람들은 역시 손흥민 이번에도 여유 있게 대응했다. 라는 반응과 함께 공항 라운지도 각성했으니 앞으로는 좋겠지라는 기대감을 표했다. 일부는 유명인이라 더 이슈가 됐을 뿐 모든 승객에게도 같은 서비스를 적용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공항 측 역시 모든 승객에 대한 평등한 응대를 보장하겠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라운지 개선 발표 후 온라인상에는 우리도 공항 이용할 때 목소리를 내야겠다. 이제 한국 대표팀 주장다운 모습에 더 존경심이 생긴다 등 다양한 의견이 넘쳐났다. 그리고 각 매니저도 반성했고 사과도 했으니 잘 바뀔 거다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시간이 흘러 손흥민의 애드보카시는 단순한 유명인 특혜가 아니라 모든 이용객이 누려야 할 정당한 서비스에 대한 각성을 촉발하는 사건으로 자리 잡았다. 이 일은 공항뿐만 아니라 여러 서비스 업계에서 중요한 사례로 언급되며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고객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두고 회자했다. 바로 이런 게 진정한 영향력이 아닐까 하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어느 날 공항 라운지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려 할 때마다 직원들은 손흥민 사태 다시 일으킬 거야 라는 상투적인 농담으로 서로를 경계하며 더 주의 깊게 고객을 대했다. 그리고 공항을 드나드는 수많은 여행객들은 이 사건을 기억했다. 혹시라도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받으면 예전 그 라운지 사건 기억하시죠? 하고 이야기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작은 마찰과 사과에서 시작된 변화가 공항 전체 나아가 다른 업계에까지 파장을 일으키게 된 셈이다. 그 뒤로 한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누구든지 공정하게 대우받고 편안히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유명인이든 아니든 다르지 않아요. 저도 같은 고객이니까요. 저를 통해 이런 일이 개선될 수 있다면 기쁘죠. 역시 손흥민. 언제 봐도 멋있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공항 라운지에서 벌어진 그날의 사건을 다시금 떠올렸다. 어떤 이는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전하며 또 어떤 이는 SNS에 올려 공유하며 우리도 목소리를 내면 바꿀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퍼뜨렸다. 라운지에서의 갈등이 마무리된 이후 매니저와 직원들은 사내 교육을 통해 더욱 성찰의 기회를 가졌다. 회사 대표가 공식 사과문을 내고 절차는 지키되 고객을 존중하는 마음이 우선이라는 가치를 명확히 내세웠다. 라운지에서는 무료 제공되는 간식과 음료와 함께 고객 신뢰가 최우선이라는 문구를 곳곳에 걸어두었다. 그 문구 아래에는 손흥민의 사인이 복사되어 인쇄된 작은 액자가 놓여 있다고도 한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승객이 생각에 잠겨 말했다. 공항에서의 작은 불편이 결국 큰 변화를 가져왔네. 우리도 일상에서 부당함을 마주하면 목소리를 내야겠어. 그래야 변할 테니까. 옆에 있던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다른 사람들도 힘을 합하면 어느 순간 정말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아. 이 사건처럼.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또 다른 사람이 미소 지으며 대화를 마무리했다. 오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해줘야겠다. 알아둬야 할 내용이기도 하고 혹시 나도 비슷한 일을 겪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배웠으니까. 그렇게 공항 라운지에서 벌어진 손흥민을 둘러싼 불공정한 의심과 갈등, 그리고 뒤이은 사과와 변화의 이야기는 한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날 손흥민이 환하게 웃으며 떠난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하곤 한다. 다음에도 이런 일이 생길 땐 주저하지 말고 문제 제기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내일 더 나아진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이어질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물론이죠. 우리도 계속 주시하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야죠. 또 기회가 되면은 강 매니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찾아와서 확인해 볼래요. 그렇게 사람들은 또 다른 내일을 기대하며 서로에게 이야기했다. 다음에도 분명 재밌는 일, 의미 있는 일, 혹은 불합리한 일을 바꾸는 기회가 찾아올 거예요. 놓치지 맙시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겪은 강 매니저는 훗날 후배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그때는 내가 정말 미숙했지. 하지만 난 이제 배웠어. 규정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사람을 봐야 한다라는 걸 말이야. 다들 잊지 마. 오늘의 사소한 선택이 내일은 큰 변화를 부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매니저님. 저희도 절대 잊지 않을게요. 손님이 누구든 똑같이 존중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작은 일에도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 직원들을 지켜보던 또 다른 동료가 작게 미소 지었다. 좋네요. 이 이야기를 다른 부서에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함께 공항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거죠. 그럼요. 여러분도 오늘 이 에피소드를 주변에 전해주세요. 그래야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날 테니 그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그리고 누군가 억울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공항 라운지에서 손흥민이 겪었던 사소하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았던 그 불합리한 순간이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되면 놓치지 말고 함께 지켜봐 주세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 노력하면 세상은 분명 나아질 테니까요. 그래, 그럼 다음에 꼭 또 얘기해줘요. 당연하죠. 공유해야죠. 혹시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도 필요로 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공항 라운지의 갈등은 사람들의 작은 행동과 큰 관심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모두가 한 걸음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이 이야기는 언제 어디서나 공정한 대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과 실천의 동기가 될 것이다.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항에서도 또 어디서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함께 계속 지켜봐 주세요.